이어서 현안 토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또 이제 요즘 신문지상에 거명이 오늘 많이 됐어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결국은 나오는 전대 거죠? 나오나 안 나오나 했더니 오늘 신문들의 내용만 보면 나올까요? 결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맛을 아직 못 버렸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총선 패상이다 보니까 바로 당권 도전을 직행한다? 이게 제가 아는 정치권 문법과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의도의 문법을 사투리라고 비유했던가요? 여의도의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총선이 끝나면서 물론 이제 뭐 셀카 찍고 뭐하고 하면서 그때의 그런 뭘까 느낀 감정들 뭔가 자기 쾌활한 감정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많이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분한감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부하고 뭐 일련의 뭐 상황들이 나올 때 이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하겠구나. 전당대회에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지없죠. 이르면 내주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6월 24일, 25일 날 그 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등록일에 네. 너무 당연한 거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등록하고 나서 출마 선언은 의미 없잖아요. 네. 뭐 보통의 여의도 이것도 여의도 문법인데 여의도 문법은 출마 선언하고 등록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데드라인이 언제냐?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르면 내주는 너무 당연한 얘기다. 수학.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가능성을 아주 얘기했지만 저는 뭐 그때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출마 선언일을 언제로 잡을 거냐의 문제다라고 봤고요.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금 두 가지의 어려운 숙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런닝메이트를 정했을 수 있을까? 특히 친윤계가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한계 의원들로 최고위원을 채울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쫓겨나냐면요. 4명이 그만둬버려요. 네,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최고위가 무너져버리는 이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원 당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올 거다. 그러면 친윤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 대부분 나가고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한들 만약에 갈등 노선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한동훈 의원 대표는 또 무너지는 거죠. 네. 이거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단점이 뭐냐. 문제는 친한계는 당내에 지금 구심점이 굉장히 약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이번 총선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비주류에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깊숙하게 내릴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당선을 시키는 것도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업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후광 효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 대표는 1번, 최고위원은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1, 2, 3으로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든 해서 업고 뛸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출마 선언문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올 거냐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나갈 수 있는 길이 두 길이지 않습니까? 친윤의 길과 비윤의 길이 있어요. 반윤하면은 그건 당 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친윤의 길을 들어서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세트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럼 저 사람은 앞으로 이제 당대표 말고 대권은 갈 생각이 없겠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통령실의 용산 출장대 시즌2 이렇게 그냥 낙인을 딱 찍을 거예요. 다시 90도 폴더 인사로. 그렇죠. 다시 가서 대통령께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어깨 툭툭 두들겨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 모습으로는 차기 대권에서는 완전히 멀어질 거다. 그렇다면 비윤의 길을 일정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겠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갈라질까요?
이거는 협력할 사안, 이것은 주장할 사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최혜병 특검법은 협력할 사안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주장을 세워야 될 사안입니까? 아마 기자들이 그 질문부터 할 거예요. 나온다고 하면. 1월 달에 윤한 갈등의 1차 갈등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건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 네. 이 한마디가 1차 윤한 갈등의 시작이었거든요. 눈높이에 맞게 하자. 네. 네. 그래서 가가지고 폴더 인사한 거예요. 눈 막고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그때 당시처럼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뭐 권익위에서 다 털어줬으니까 이제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용산의 편을 들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한동훈 위원장이 받게 될 질문들은 난과 아니에요. 난과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뭐 이미 겪어보셔서 아시지만은 네. 한동훈 위원장 법꾸라지기 때문에 또 피해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예상 피해 답변은 갑니다. 뭡니까? 아니 이런 거죠. 뭐 상권 분립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국민의 여론은 또 고려를 해보면서 귀를 쫑긋 열지 않겠습니까? 뭐요 정도 뻔한 소리. 소리예요. 뻔한 소리. 요런 뻔합니다. 뭐 어쨌든 식사 많이 하시면 너무 배부르잖아. 배부르니까요. 근데 네. 또 새끼는 챙겨 먹어야지. 6시간 이상 못 주무시면 피곤하니까요. 뭐 이런 말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부나 이제 쉽게 얘기해 당에 계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얘기를 접해 보니까 걱정은 큰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워낙 틀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 당정 관계라는 게 과연 그들 입장에서 이렇게 순리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런 걸 걱정하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네. 그 아까 그 이준석 대표 체제는 단일 지도 체제였고 그때는 원래 그냥 최고위원들 집에 가도 다시 선출하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왜 밀려났냐면 윤리위 징계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 정리가 된 거고 근데 지금은 그땐 단일인데 지금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처럼 좀 바뀌어서 최고위원들이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그냥 지도부가 무너지도록 또 당원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 때랑은 다르지만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검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사고요. 오늘 제가 국민의힘 너무 많아. 최고위 비대위하는 걸 봤는데 다 판검사예요, 다. 뭐 황우여, 정점식, 유상범, 전주회 뭐 다 판검사니까. 옛날에 법조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네. 법조당인데 여기서 또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와중에 또 한동훈을 뽑는다? 전 이거는 국민의힘이 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요, 저는 거의 죽으러 나온다고 봐요. 죽으러 나온다? 죽으러 나온다 봐요. 왜냐하면 저는 당선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지만은 당선이 돼도 어차피 한동훈 체제로 지방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치러지겠습니까? 이미 2조 심판론 떠들다가 완전히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지선도 대패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전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대표가 되면 오히려 더 죽는다. 그래서 저는 떨어져도 죽고 돼도 죽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당에서도 크게 그렇게 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전 대표가 묘한 글을 오늘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게 좀 있는데 우리 당이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약간 좀 헷갈려. 어떤 의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새술은 새부대, 새 리더십? 누굴 얘기하는 거지? 근데 뒤에 보니까 이미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했음에도 또다시 2조 심판이라는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한동훈 탈락?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여기까지 그런 느낌이 와.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 지구당 부활 같은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가 아니라 저출생과 연금, 고물가와 고금리, 주택가격과 주식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당력을 모아야 돼. 이건 여기다 이름 썼네. 한동훈 안 되고 안진걸 된다네. 민생. 안진걸 같은 분을 당 대표로 하세요. 민생. 새 리더십. 정확하네. 한동훈 안 되고 안진걸 같은 사람을 세워라. 딱 이거네. 야. 민생. 정확한데요, 김기현 대표님. 그러네. 타율 좋아하셨는데 요즘에.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전대 룰까지 바꾼 거 아닙니까? 당원 100%. 정진석 비서실장이 바꿨어요. 예.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데 그랬던 김기현 전 대표가 오늘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하니까 참 새삼스럽네요. 또 이 한동훈 비토론이 이것만 봐도 이 글만 봐도
국민의힘 안에 한동훈 비토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홍준표 대구시장만 뭐 한동훈을 네. 그 물고 뜯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 당이 어디로 갈 건가? 물론 일부 보여주는 모습은 좀 시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2조 심판론처럼 지금도 계속 이재명만 욕해. 계속 조국 대표만 욕할 거 아니에요. SNS에. 이러면 시즌 2로 가면 약간 뭐 이거에 또 맛을 들이신 분들은 아 그래 우리가 그동안 이게 부족했어. 이런 느낌이 부족했어. 더 조졌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라고 다시 하실진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게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도구로 나타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답안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결과가. 오답 채점 결과가. 노트를 썼는데 그 오답 노트는 이미 다 찢어버리고 새롭게 오답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한 번만 펼쳐보면 내가 지난번에 뭐 때문에 틀렸지? 이 문제는 답이 이거였네? 라고 알 수 있는데 이미 그 오답 노트가 불살라 버려진 지가 오래됐다. 그렇죠. 네. 죄송한데요. 오답 노트 정리 안 해요. 없었어요? 아예? 정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답을 우깁니다.